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는 1반부터 4반까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쌤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13번 프리스토리 영상인데요. 13번은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에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를 아우르는 20, 3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를 아우르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흐름 그리고 각각의 맵을 선생님이 살짝 찍어서 올렸어요. 8분 정도 영상이니까 반드시 보고 오세요. 그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떤 건지 잘 개념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보고 오세요. 자, 우선 13번은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눠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등을 그 특징에 따라 각각 구분할 수 있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특징에 따라서 운동을 먼저 구분을 하실 거예요. 민족주의에서는 세계운동을 보실 거고요. 사회주의 운동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들을 보실 건데 그 중에서도 요 학생운동을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요. 특히 학생운동을 60 만세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학습 목표 채우셨죠? 자, 그러면 1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족주의는요,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준비하자라고 말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20년대 문화통치가 실시되면서 각종 정치 사상과 사회적인 사상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민족주의를 공부했었던 민족주의자들은요, 당장 독립을 할 수 없다면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장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지만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반대로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사회주의를 믿었던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들을 단결시켜서 일제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선 위하는 운동을 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둘 사이는 어땠나요? 안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 순사가 이렇게 비열하게 웃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잡아 물어 뜯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둘이 손을 잡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민족 유일당 운동이었고요. 자, 오늘은 민족주의 계열을 먼저 보죠. 실력을 키워서 독립으로 준비하자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산업을 키우자라고 말했었던 운동, 물산 장려 운동과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던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30년대에도 문맹을 퇴치해야지만 독립을 위한 실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해서 문맹 퇴치 운동으로 구분해서 보죠. 자,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을 추구했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 교육과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실력을 길러야만 독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으로 구분을 해서 볼 건데요. 먼저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자, 20년대의 운동인데요. 우리가 만든 물건과 생산물을 장려하는 운동입니다. 신토부리라는 운동이랑 비슷하죠. 신토부리야 아시나요? 여러분 이 노래 모르시나요? 왜 넘어가냐? 그래서 우리 거 쓰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것이 좋다.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주장하면서 했었던 운동입니다. 구호 잘 기억해 두세요. 각각의 민족주의 운동은요. 구호들이 있었어요. 운동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조선물산 장려회라고 해서 조만식이 평양에 만들었었던 조선물산 장려회가 주도를 했고요. 자, 말 그대로 내 살림 내 것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회사의 품목을 쓰자라는 얘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20년대에는 일제의 자본이 이미 조선의 자본,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을 훨씬 넘어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잽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 것을 살려야지만, 우리 자본을 키워야지만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물산장려운동을 벌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는 사회주의 세력들의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세력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건 우리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 민족 중에 자본가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주의되는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저 부르주아들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소비자들도 사실상 우리가 그때 당시 질이 당연히 더 안 좋았으니까 일제 거나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나라 거에 비해서 그래서 소비자의 외면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엔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제일 유명한 포스터예요. 자스가리우, 거뜬 망가리우가 아니라 자, 요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모, 조선사람 조선 광모, 광목은 태극형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시죠? 우리 거 쓰자는 얘기예요. 또 다른 포스터 한번 볼까요? 조선물산을 먹고 니포 쓰자 팔고 사자 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남이 만든 상품을 사지 말고 하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만들 물품을 만들자, 우리 것을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원료, 자본 기술로 우리 것을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었던 조선물산 장려회가 만들었었던 포스터죠. 자, 9호 기억나시죠? 이거 역시 태극형 조훈 강목,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것이라는 9호를 중심으로 만들었었던, 그러니까 이어나갔었던 운동입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사료 좀 볼게요. 자, 여러분 학습지 2쪽에 보시면 사료가 있습니다. 이쪽 사료의 역사하기 첫 번째 사료입니다.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거의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위태한 일인 줄을 오늘에야 우리는 깨달았다.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형제자매들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의지하며 살고서 볼 일이다. 이봐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것. 너무 단순하죠. 누가 봐도 물산장려운동의 사료였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운동 좀 볼게요. 자, 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일제는 문화 통치를 부르짖으면서 대학,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기회를 한국인들에게 열어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실상은 절대 고등교육이 되지 않았다고 했었죠. 자, 어쨌든 고등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면서 자, 우리 대학교를 다니자.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민족이 만든 대학교를 다니자라는 일환으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세운 이 대학을 설립하자는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채보상운동의 적립금을 활용하자라는 내용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구호는 금액을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자라 그래서 한민족 1천만 명, 그때 당시 1천만 명이었대요. 한 사람이 1원씩만 모아도 우린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라 그래서 모금운동을 벌였던 것 같아요. 자, 조직적으로 밀립대학 기성준비회가 이상재라는 사람이 서울에 만들었던 밀립대학 기성준비회가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었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사실은 탄탄하게 대학 설립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제가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이를 탄압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학교 만들어줄게 하면서 관립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을 일제가 설립합니다. 자, 여러분, 일제가 대학을 설립했어요. 당연히 항일의식 같은 거 고취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엔 친일파를 양산하는 효과만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밀립대학 기성준비에 이제 모여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자, 지금 현재 경성제국대학의 본관이 남아있어요. 바로 동숭동에 있는데요. 해화역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이제 예술가의 길이라는 건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75년까지 서울대학교가 본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은요, 일제가 만들었었던 대학이었고 관립대학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가 이 건물을 그대로 계승해서 활용하게 되죠. 사실 문제의식이 좀 없었던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 건물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역시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모두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교육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육 중에서도요, 심오한 지식과 학문은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아니면 불가하고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려면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얘기하고 있죠. 구호 기억하시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돈을 모으자라고 얘기했었지만 실패했다고요.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들면서 탄압했다 그랬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겠죠. 국내의 많은 민족주의자들은요,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30년대에는 문맹 퇴치 운동, 30년대 초반에 벌이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글을 읽지 못해서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나서서 언론이 나서서 문맹을 퇴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문자보급 운동을 벌이는데요. 그래서 구호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구호를 외쳤고요. 동아일보는 나로드 운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야학을 개설하거나 문맹을 퇴치하려고 했습니다. 나로드라는 뜻은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부가. 그리고 나로드가 민중이라는 뜻인데 이거 러시아 말입니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민중 속으로 가자. 민중들을 계몽시키자. 민중들에게 교육을 해주자. 민중들의 문맹에서 퇴치시켜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있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관련된 포스터 볼게요. 자,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건 조선일보가 있었던 문자보급 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자,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나로드라고 외치고 있는 이 포스트는 딱 써있네요.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에서 했던 운동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둘 다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족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운동을 좀 볼게요. 자,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농민, 노동, 여성, 백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운동을 했었다고 했었고요.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혁명이 성공 당시의 사진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공부했었던, 사회주의를 믿었었던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너무너무 밉죠. 더더군다나 일본은 지금 자본주의화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꿈꾸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을 엎어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안유지 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탄압하게 되죠. 기억나세요? 우리 20년대 통치 방식에서 배웠는데 치안유지법. 자, 치안유지법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요. 사료록 역사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사료 밑에 있습니다. 자료 2번하고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자, 치안유지법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국가의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 혁명에서 없애버릴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회주의 단체에 종사하거나 조직하는 사람들을 다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이 사정을 알면서도 단체에 가입해도 금고에 처하는 거고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인 게 보이죠. 즉, 이 법은요.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운동가들을 잡아 쳐넣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냥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다 사회주의자라고 간주해서 다 잡아 쳐넣기 시작해요. 이해가시죠?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치안유지법 제정까지 하면서 이들 막고 싶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사회운동을 벌였는지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농민운동입니다. 가장 이들에게 주체가 되었었던 사람들이죠. 농민입니다. 자,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소작쟁의라 그래서 소작인들의 투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바로 암태도에서 일어난 소작쟁이가 가장 유명한데요. 192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암태도는요, 전남 신안에 있었던 섬인데요. 여기에 있었던 지주였던 문제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작료를 70%를 받아 챙겼었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작쟁의를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소작쟁의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결국엔 소작료를 40%까지 인하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인하가 성공했는데 40%라는 거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치? 엄청나게 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노동운동으로 가보죠. 노동운동은 노동쟁의라고 부릅니다. 특히 대표적인
이제 노동쟁의로 이때 원산 쪽에 노동자 총파업이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이끌게 되었었죠. 자, 원산 쪽에서는 1928년 라이징 선이라는 석유회사가 있었는데 영국계 석유회사였어요. 이 석유회사에 일본인 감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일파만파 일이 커지게 되면서 29년에 원산 지역의 대부분 모든 노동자들이 나와서 총파업을 일으키게 되죠. 사실은 민족적인 차별에서 일어난 운동이었고요. 결국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부르짖었으나 실상 잘 되지 않고 진압되게 됩니다. 어쨌든 원산 노동자 총파업과 같은 큰 파업이 일어났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엔 여성운동입니다. 여성운동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의회라는 단체입니다. 자, 이 근의회라는 단체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즉, 역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여성운동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이 손을 잡고 만든 단체였죠. 근의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소년운동은요, 방정환 선생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독립운동가 발표하면서 방정환 선생님들이 꼭 밤마다 한 명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중심으로 소년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운동입니다.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자, 조선 형평사라 그래서 백정운동, 백전집단 단체에서 일으켰던 운동인데요. 백정에 대한 신분차별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고요. 각주처리 3번에 보시면 백정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 자, 그리고 30년대가 되면요. 20년대 때 치안유지법 실시 이후에 사실 사회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불법 투쟁이 돼버렸죠. 그래서 혁명적 농민 노동운동이라고 해서 조금 더 격화돼요. 즉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일 수가 없는 거야. 사회주의자들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합법적인 농민조합, 노동조합 중심으로 있었고요.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운동을 실시해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역시 각주 처리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태도 소작쟁이의 사진이었고요. 제가 아까 설명 잘 드렸어요. 자, 그 당시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당시 한국인들의 평균 노동시간이었습니다. 평균 노동시간이 12시간이라는 건 느낌이 오세요? 하루 평균 12시간? 24시간 중에 12시간이면 되게 적은 것 같죠? 밥 먹는 시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공장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그 당시 평균 3시간, 왕복 3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잘 시간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 사실상 일본인과 한국인의 임금 차이가 이렇게 컸었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원산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여는 사진이고요. 자, 형평운동에 관련된 포스터입니다. 제일 유명한 포스터인데요. 자, 형평이라는 뜻은요. 무게를 재는 저울, 이게 저울 형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고기의 무게를 재는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형평운동이라고 그래요. 무게를 재던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이 백정의 모습 보이시죠? 자, 이 포스터는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형평하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포스터 자체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스터입니다. 형평운동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실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은 모두 다 우리 민족의 운동이었습니다. 항일운동이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은 당연히 민족주의랑 같이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 둘을 손잡게 하는 일들은 다 학생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3.1운동 때부터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또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운동 첫 번째 거를 좀 볼게요. 청년학생운동,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입니다. 자, 학습지는 13번의 이쪽이고요. 2번 보시면 됩니다. 자, 60만세운동부터 한번 볼게요. 1926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왜 갑자기 일어났냐면, 자, 이때 배경, 순종이 서거했습니다. 자, 조선의 마지막 왕,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만세운동을 다시 한번 벌여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실제로 순종의 서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 세력들과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천도교 세력은 사실.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 중 일부와 학생단체들이 손을 잡고서 순종의 인산이래 대규모 만세 시위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고서 모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모인 거야. 모여서 막 계획을 세웠는데 사전에 발각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될 뻔합니다. 사실 일본도 생각이 있었던 거지. 또 다른 3.1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조건이 너무 완벽하잖아. 순종이 죽었다는 게. 고종 죽었을 때처럼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들은 순종의 서거에 기해서 일제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 주도 세력을 검거하는 데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뻔 하다가 학생들이 지나가는 곳곳에서 몰래 준비를 했던 경문들을 뿌리면서 만세 시위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가세해서 서울 안에서는 나름대로 크게 일어날 뻔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일제도 준비해야 되니까 곳곳에 막 경찰들을 다 배치해 놓은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바로바로 진압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커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대 가능성을 제기했고 학생들이 사실은 이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죠.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이 사실상 또 다른 3.1운동을 또 이렇게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60만세운동 당시의 경문입니다. 학교의 용어는 조선어로라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역시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동이라든지 지주, 소자권, 동양척식 주식회사만 봐더라도 이들이 바라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신문 기사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미운동 이후 여기 조선일보인데요. 기미운동 이후 2차 만세운동 만세사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60만세운동은 2차 만세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60만세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의 일본인 판사의 질문에 나는 조선말로 대답하겠소! 라고 하면서 운동의 목적과 동기를 거침없이 진술하였다고 해요. 너무 멋있지? 그치? 자, 또 다른 학생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엄마야, 죄송해요. 요거 애니메이션이 안 먹혔네요. 자, 광주학생항일운동 들어가겠습니다. 1929년에 일어나게 됐는데요. 자, 일제의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이 배경이었고요. 학생운동이 조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남학생 후쿠다 슈조라는 학생이요. 한국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나주 지역의 통학 열차를 타고 다니던 학생들입니다. 광주 중학생이었던 후쿠다 슈조는요. 당시 광주 보통학교 3학년이었던 여학생 박기옥, 그러니까 선배죠. 한참 위에요. 박기옥과 이광춘 이 두 여학생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뻤나 봐요. 그래서 막 등기머리 막 휘날리면서 에이 재밌다 막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후쿠다라는 애가 이쁜데 하고서는 장난을 친 거죠. 왜 남자들은 그렇게 유치할까요? 이쁜 여자 보면 왜 그렇게 장난을 친 거죠? 왜 이렇게 정말 네, 죄송해요. 그래서 후쿠다 슈조가 그 박기호가 이광춘의 댕기머리를 막 잡아서 흔들면서 막 에이 조센징이 댕기 막 이러면서 이제 희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던 이 박준채라는 학생이 박기호기의 사촌 동생이거든. 그래서 이 박준채가 너무 빡쳐서 너희 후쿠다 슈조 새끼 죄송해요. 너 이제 이 후쿠다 슈조 삐리리 너 이 새끼 이리 와 이러고서 한바탕 이렇게 좀 치고받고 하면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댕기머리를 잡아 끌면서 후쿠다 슈조가 이렇게 희롱하는 장면이고요. 이걸 봤었던 박준채 학생. 자, 사촌 동생입니다. 에티너그 보이시죠? 자, 이게 이광춘 학생과 박기옥 학생이었는데요. 이 둘을 희롱하는 후쿠다 슈조를 보고 박기옥의 사촌 동생이었던 박준채가 너 후쿠다,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남자가 그래서 쓰니? 이러면서 막 한마디 한 거죠. 후쿠다가 뭐래 이 조센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빡쳤던 박준채가 너 다시 한 번만 해봐! 하면서 막 둘이서 나주역에서 치고받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버티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패싸움으로 번진 거죠. 광주역 부근에서도 계속해서 싸움이 나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싸움에 대해서 경찰은 굉장히 편파적으로 응대한 거죠. 일본 애들은 다 훈방 조치하고요. 그리고 박준채 중심으로 하였던 그때 당시 한국 학생들은 다 감옥에 가둬버린 거야. 구치소에 수감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언론 광주일보에서도요. 한국 애들이 착한 일본 애를 일방적으로 팼다라는 식으로 편파적으로 이제 그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걸 받고 광주 지역의 학생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학생들이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날짜 꼭 기억하세요.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날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이게 되면서 이게 점차 커져서 전국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 시위를 벌이게 된 거죠. 자, 특히 이때 당시에요. 신간회와 같은 여러 단체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194개 학교가 이 동맹 휴학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무려 54,000여 명이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각주에다가 여러분 그 학습지 각주에다가도 담아놨어요. 이 숫자는요. 당시 중고교생의 60%에 해당하는 숫자였대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전국적인 가두 시위로 커지게 되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이었습니다. 결국 박준채, 그리고 박기호, 이광춘까지 전부 다 퇴학을 당하게 됐는데요. 아무리 퇴학을 당해도 그때 당시 학생들이 이제 지금 내 앞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검거대 학생들을 우리 손으로 탈환하고 교내의 경찰의 침입을 반대하며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외쳤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11월 3일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날을 우리는 학생의 날로 지정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경일이기도 했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이 국경일에서 해제가 되면서 최근에는 그냥 계기교육 정도로만 이제 다루는 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자, 이게 박준채의 회고 장면이고요.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남아놨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공부했었던 13번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6번을 드렸어요. 과거, 현재 학생이 성숙한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에서 학생의 역할이 어떠했으며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혹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스토리 13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